제2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25번 경신왕국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2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6번부터 들어갑니다. 26번. 다음 건의로 시행된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계지대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 고을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수가 10여만 명이나 된다. 전에 분수령 정계비 아래 도문감 이남의 구역은 우리나라의 경계로 확정되었으니, 이건 지금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간도 지역에서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 그런데 그 아래 한번 봅시다. 이 지금까지는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써놨고, 관리를 특별히 두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조상에 대한 백성을 보살펴주는 뜻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 간도에 관리사를 파견하자라는 주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제국에서 맞다. 그래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지요. 간도 관리사 누굽니까?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이제 파견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효종이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거 호란 이후지요. 호란 이후 숙종 때. 자, 두 번째.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실시하였다. 이거 뭐 후금이 발전한 다음에 광해군 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청나라 얘기도 지나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세종이 백성을 국경지역으로 이주시켰는데 이것은 이제 사군육진 정도. 그렇죠? 사군육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세종 때는 훨씬 이전 상황이죠. 지금 간도는 우리 땅인데요. 그렇죠? 자, 고종이 이범윤을 간도관사로 정확하게 임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5번 한번 볼까요? 숙종이 백두산 일대 방비를 철저히 하도록 명하였다. 이게 아니고요. 청나라에서 뭡니까? 그 요청을 한 거예요. 청나라에서 우리 조선에 한번 와줘봐 라고 해서 요청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숙종 때 내용이 지금 아니죠? 지금 그 사료에서는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7번 문제로 갈게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고 27번. 다음 사건 이후에 나타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남병들이 대궐을 침입하니 왕비는 밖으로 피신하고 이최흥 그리고 민겸호, 김보연 모두 살해됐다. 고종은 난이 일어났다는 소리 듣고 급히 아버지를 모셨고, 그렇죠? 대원군은 남병을 따라 들어갔고 대원군 명령을 내려서 통리기 암과 무이영, 장어영을 다 폐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오군영 있죠? 오군영의 관제를 복구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1882년 이모군란이죠. 장병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군인들의 차별 대우가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자, 1번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건데,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결과를 낳게 됐고, 자, 두 번째. 정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은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되게 되죠.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상인의 특권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납치됐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군란의 모든 총책임자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납치해 갑니다. 자, 네 번째, 이만손이 주도해서 만인소를 올렸으니 이것은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잖아요. 이것은 1880년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전 상황이니까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5번. 멜렌드로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고요. 마쟁창이 또 뭡니까? 정치 고문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문 파견. 그래서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청나라. 자, 28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27번 4번이 틀린 거로 정답.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인들이 세계의 어떤 문자보다도 강단하고 의문을 폭넓게 표기할 수 있는 무엇을 채택해야 된다고 나는 감히 주장을 했다. 근데 출처 보니까 헐버트가 쓴 거예요.
200개가 넘는 세계 문자를 검토해 본 결과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훌륭한 문자임이 분명하고 누구라도 배운 지 나흘 만에 책을 읽을 수 있으니 이 어찌 대단한 글자라고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한글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가게 하나를 만든 단체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조선어 연구회죠. 1921년 조선어 연구회 그래서 조선어 연구에서 한글날을 만들었다는 거 맞고요. 자, 두 번째 국어와 관련돼 있죠. 허균의 홍길동전이 갖는 의미. 그래서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 한글 의미가 깊다. 그렇죠. 이 암이 농상지교를 소개해온 미상한 얘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고려 말에 이 암의 농상지교는 원나라의 농법서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 아니다라는 거. 자, 네 번째, 주식연이 편찬한 국어문법의 특징을 찾아본다. 1907년 국문연구소에서 활동을 했다. 국어, 그러니까 국문연구, 국어연구, 한글연구 똑같죠? 다섯 번째,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한 이유를 왜 찾아봐요? 한글의 우수성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자, 29번 문제. 지도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봐봐라. 이 지도 보면 뭐가 보인다라는 거죠. 지도 보니까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을 해서 의주, 용천, 철산 할 것 없이 다. 근데 이제 관군에서 관군에게 피한 것이 정주성. 본거지가 저쪽 윗동. 근데 이제 다 평안도 지역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관군과 평안도 지역 사람들이 전투를 벌였다라는 건데 이것이 홍경래난이다라는 거죠. 홍경래난 1811년 순조 때 일어나고요. 자, 이 순조 때 일어난 홍경래난 이유가 뭡니까? 상정의문란. 그리고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가 그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한양에 사는 노비들이 이 평안도 놈들아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왜 그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건데 자, 한번 봅시다. 기억번 금국정벌론을 이것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고려시대, 그렇죠? 그래서 금국을 정벌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니은번 광산 노동자들 참여했고요. 노동자, 임노동자, 소장농, 다 할 것이, 어민 할 것 없이 다 참여했다. 자, 서북민 차별의 원인이 된 것,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법령 홍경래난 3번이고, 자, 리을번 보시면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이것도 역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묘청은 서경파, 그렇죠? 그래서 서경을 천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3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밑줄 그은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오년 2월 청명일에 방위의 친구 초이는 한 잔의 술을 올리고서 선생의 영전에 코하나이다. 슬프다. 선생은 천도와 인도를 닦아서 열왕문을 체득하시고 글씨 또한 조화를 이루어서 왕원지의 필법을 능가하고 시문에 뛰어나 세월의 영을 휩쓸고 금석에서는 작은 것 큰 걸 모두 규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석학이 나온 거예요. 자, 금석학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 선생을 지금 추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금석학은 누굽니까? 김정희입니다. 김정희의 금석학 연구, 금석과안로, 그렇죠? 그리고 이 금석과안로, 김정희의 글씨, 추사김정희죠. 추사체. 지금 추사체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의 선집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예전에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가 됐었을 때 6번이나 이제 김정희를 찾아가서 6번이 아니고 6개월 동안 같이 체류를 했었다. 같이 생활을 했었다라는 초이 스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을 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이제 간간이 나와요. 초이. 자, 1번 흑산도 유배 중에 자산어번은 정약전입니다. 신유박해 때 정약전과 정약용이 유배를 가는데 정약전은 흑산도, 동생 정약용은 어디입니까? 그 강진. 그렇죠? 그래서 강진 가서 여유당정서를 남기고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어류 백과사전을 남기게 되죠. 자, 2번 역대 명필을 연구해서 추사체를 완성했고요. 자, 세 번째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인 세안도를 그렸고요. 자, 네 번째 옹방강, 완원 등의 청나라 학자들과도 교류를 했었습니다.
자, 5번째,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임을 고증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학대사비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김정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무학대사비가 아니고 예전에 6세기 때 신라 진흥왕이 순수하면서 비석을 세운 것이다라는 것을 북한산비를 파악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1번. 다음 글을 쓴 인물들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하늘이 금수에게는 발톱을 주고 뿔과 단단한 발굽을 주고 날카로운 이를 주고 독을 주었는데 환난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연약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사람에게는 지려와 교사가 있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회를 습득하게 하는 기회론. 맞네요. 기회론이네요. 정약용의 기회론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이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기술을 강조한 정약용. 1번 반개수록을 지어서 균전을 한 유형원이지요. 유형원의 반개수록 중농학파. 자, 거중기를 제정해서 화선축주에 대비를 했고 그리고 이 기회론에 또 하나 빠져있는 게 뭡니까? 배다리. 그렇죠? 배다리도 창안하게 되는 거죠. 고안했고 세 번째, 동의수세보원으로 사상의학 이재마지요. 동의수세보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질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렇게 해서 치료법을 서술한 것. 자, 4번 북학의 박제가겠지요. 박제가의 북학의 북학사상. 5번째, 최초로 백리척 정상기지요. 정상기의 동국지도겠지요. 그렇죠? 심리척은요. 누굽니까? 김정후의 대동여지도고 정상기는 백리척이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가나 조약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조약 한번 볼게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군과 평등한 권리를 갖고요. 자, 10조에 보시면 일본국 인민 조선국이 지원하는 한국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관계되더라도 뭐예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치외법권 얘기가 써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조에는 독립국이다라는 허울 좋은 얘기를 써놨지만 청나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자, 미국 인민이나 나번이에요. 상선이나 해안에서 조선국의 인민과 생명의 재산에 손해를 주는 등의 일이 있을 때 미국 영사관 혹은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로 체포하고 이 치외법권 얘기를 또 써놨어요. 미국의 치외법권. 나쁜 놈들이죠. 제5조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 내 오는 미국 상인은 상선 상인은 모든 출입품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놨다라는 거죠. 조미 통상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죄다 불평등조약이다라는 거예요. 뭐 좋아 보이지만. 자, 1번 거중조정의 내용이 있었다. 거중조정은 나번에 있습니다. 자, 2번째 일본 공사관 경비권 주둔을 허동한 것은 자, 이모군란 때 있죠.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한 것이 뭐지요? 재물포조약입니다. 자, 이 재물포조약에서 이 군대를 주둔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너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를 보내겠다. 그래서 일본 영사,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킬게.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재물포조약. 자, 동그라미 3번 무력 시위의 결과로 체결되었다. 나번이요? 무력 시위예요? 아니죠. 자, 무력 시위는 가번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위협 속에서 체결을 한 거죠. 포를 다 설치해놓고 체결 안 하면 쏠 거야. 그렇죠? 한포 외교, 포함 외교라고 하는 가번, 강화도 조약. 자, 4번째,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는데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가번이죠. 만약에 이것을 맞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러면 나번이 맞을 수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5번, 가나 조약 체결 이후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볼까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2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신을 파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지요. 자, 수신사를 파견하고 1차, 2차, 3차까지 파견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2차 수신사 김홍집. 그렇죠? 자, 조미소 통상조약의 결과 우리가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이름하여 보빙사입니다. 그렇죠? 보빙사. 미국 구미 사절단. 5번은 그럼 맞네요. 수신사도 파견하고 보빙사도 파견했으니까 5번이 맞다라는 거죠. 32번은 문제가 질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5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자, 33번. 가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은 황룡촌에서 농민들이 광군을 물리쳤대. 이제 전주성에 입성하는 일만 남았군. 그래서 황룡촌에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주 가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 농민군이 우금치에서 패배했다라고 써 있는데 우금치 전투 같은 경우는 1894년에 전주성 점령 그리고 11월 달에 2차 봉기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주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번 볼게요. 1번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집강소 그렇죠. 집강소는 전주 화약 이후에 그렇죠. 전주 화약 이후에 농민들의 자치기구로서 우리가 개혁한다? 그래 라고 수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집강소 설치가 정확하게 맞죠. 자, 2번 을미개혁은 1895년입니다. 그러니까 94년 이후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시모노세키 조약은 훨씬 더 이후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은 이거보다는 이 이후라고요. 그렇죠? 이 이전이고 자 시모노세키 조약 같은 경우는 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죠. 동학농민운동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장악한 다음에 청나라를 치죠. 이른바 청일전쟁이 터지고 청일전쟁의 결과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요동과 타이완을 할양받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애들이 니네 주고 가 이른바 삼국 간섭이 일어나고 그때 친러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죠. 이 그 정세를 한 방에 뒤집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무엇은 머리를 씁니까? 자, 을미사변을 일으키죠. 자,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을미개혁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아무튼 다 이후의 상황이죠. 자, 4번. 고부에서 농민들이 만석보를 헐었다. 자, 1월 달에 있었죠. 이것은 고부 농민봉기죠. 1894년 1월 달에 있었던 고부 농민봉기. 5번. 삼례에서 교조 신원운동. 이건 1892년에 있었죠. 그래서 교조 체제 후에 신원을 복권시켜달라, 복위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들어주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3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서를 발행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고종은 국호를 고치고 새로운 연호를 선포한 뒤에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자, 고종이 국호를 고치고 새로운 연호를 선포했다. 연호 선포, 황제, 그렇죠? 대한제국입니다. 지금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황제, 연호, 광무라고 썼지요. 자, 그리고 이때 이후에 개혁을 했으니 광무개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에 대한 광무개혁의 내용인가라는 거죠. 자, 개혁을 추진했고 경제 부분에선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양재하문과 지계하문을 설치했고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했으니 이 정부는 광무개혁을 하는 대한제국이다라는 거죠. 1번. 자, 별기군을 창설했다. 1881년에 창설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조선 때 조선에서 있었고 대한제국은 언제 있었어요? 1897년 선포하고 1910년까지 대한제국. 그렇죠? 자, 두 번째. 궁극기무처를 설치하였다라는 거죠. 1894년에 1차 가보개혁을 하기 위해서 궁극기무처를 설치했으니 이 이전 상황. 세 번째. 자,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대한국 국제는 1899년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일종의 헌법적인 성격이 있었던 대한국 국제. 네 번째,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했는데 1895년에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조선의 고종이 선포하는 거지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죠. 5번. 공사 노비제도를 폐지하였다.
1894년 1차 가보개혁에서 신문제를 없애버렸지요. 그래서 34번에 3번이 정답. 우리가 35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모의재판 기소문이에요. 범죄 사실. 피고인은 초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해서 조선 총독이 지금 피고가 됐어요. 자, 각종 식민지 악법을 제정한 자로서 제목은 다음과 같다. 주한 통감 시절 의병들을 사륙하는데 앞장섰던 아카시를 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에 임명함으로써 헌병경찰제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쁜 놈들이에요. 자, 지금 헌병경찰제가 나왔으니까 1910년대 헌병무단통치. 지금 1910년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번.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했다. 산미증식계획 1920년대죠. 자, 니은번. 조선태영령 1910년대. 그렇죠? 1912년 조선태영령 디귿번. 자,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으니 치안유지법 1925년이죠.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고 우리 1번. 자, 토지조사 사업으로 조선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토지조사령 1912년. 어찌됐건 1910년대에 있었던 토지조사 사업. 니은과 리을번 4번이 정답이죠. 35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36번 문제로 갈게요. 자, 36번. 법이 나왔어요. 36번. 법, 어떤 법이냐 말이죠. 자,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하는, 그렇죠. 국가 총동원, 뭐 이런 거 나왔죠. 자, 제국 신민을 징용해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했고 20조에 보면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1938년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그렇죠? 자, 1번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되고 해체되는 1931년까지 이때 국가 총동원령 없지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사립학교령은 1908년입니다. 사립학교령. 그래서 얘들이 학교를 장악하는 것이고 조선미능회가 창립되었다. 이것은 1926년이에요. 조선미능회.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민족유일당운동 그런 쪽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안 외우셔도 뭐 무리는 없는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죠.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조선어학회는 1931년부터 그렇죠? 1942년 지금 나온 뭡니까?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그래서 42년 때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제정된 이후의 상황 4번이다. 자, 5번.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었는데 1920년대죠.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 사건 1942년.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치안유지법을 들이밀어가지고 습격을 해서 죄다 체포를 한 다음에 고문을 했죠. 그래서 이윤재, 한징 이분들은 이제 옥중 사망하는 그렇죠. 자, 37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시민특강입니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촉성루. 촉성루. 자, 있는 충절의 고장 우리 시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시민특강 기획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강 내용 고려시대 주제 최충원의 시급과 동장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그렇죠. 자, 조선시대 월 1 임진왜란과 김시민. 자, 조선시대 2 임술농민문기와 유계춘. 그렇죠. 그러면 진주 농민분기, 임술농민분기고 김시민은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주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오산학교 건립. 오산학교 평북 정주에 이승훈이 건립을 하지요. 자, 2번 기호흥학회는 서울입니다. 1908년 서울에다가
기호흥학회 학회를 설립했다. 세 번째, 관민공동의 개최인데 독립협회죠. 그래서 서울에서 개최하겠죠. 네 번째, 대한광복회 대구에서 합니다. 1915년 대구에서 군대식으로 박상진이 그 조직을 했죠. 나중에 이제 김좌진이 가입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고, 조선형평사 진주에서 1923년 조선형평사를 만들죠. 그래서 형평운동이 전개가 되었다. 37번에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38번 문제로 갈게요. 자, 38번. 다음 상황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의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의병이냐라는 거죠. 짐이 머리카락을 이미 깎았으니 너희 백성들도 어찌 받들어 시행하지 않겠느냐? 내가 머리 깎았는데 니들도 깎아라라는 단발령이 있고, 출처가 어딥니까? 고성실록이에요. 자, 그러면 단발령이 있기 전에 뭐가 또 있었죠? 을미사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의병이죠? 을미의병이겠죠. 그렇죠? 을미의병은 1895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양반 유생들이 대부분 주도를 했다. 1번, 유인석, 이소웅 등의 유생들이 주도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해산 군인의 합류로 전투력이 향상되었으니 이것은 1907년 정미의병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군대 해산과 더불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엄청나게 커졌다. 세 번째,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받고자 했으니 정미의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조직하고 서울로 진공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각국 영사관에 우리는 국제법상 교전단체로서 독립군이다, 인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번째, 임병찬의 주도로 독립의군부를 조직했으니 1912년에 이것은 이제 북벽주의죠.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다시 자, 5번,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으니 정미의병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39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인물. 자, 불교의 유신은 마땅히 먼저 파괴를 해야 된다. 유신은 무엇인가? 파괴자손이다. 그러나 파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없애주는 뜻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구습 중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고쳐서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교하고 유신 뭐예요? 지금 출처를 보니까 조선 불교 유신론 한용운 선생이지요. 만해 한용운. 그렇죠? 1번,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했다. 천주교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인물을 찾았으니까 뭐 방우룡, 천주교 의민단, 한용운은 아니다. 두 번째, 만세보를 발행해서 계몽활동 천도교죠. 천도교 이제 만세보. 천도교 하면 손병희가 인물로 거론이 돼야겠지요. 자, 세 번째, 님의 침묵 등 많은 문학작품을 발표를 했다. 자, 네 번째,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교육활동에 힘썼다. 평양의 안창호 대성학교. 다섯 번째, 중강단에 가입해서 독립전쟁에 참여했다. 대종교와 관련이 있는데요. 나철 오기요. 그렇죠? 이제 3번이 정답이고 40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6일간의 혈전, 땡땡 전투입니다. 첫 전투는 10월 21일부터 전투가 치러졌는데 우리 독립군은 이날 일본군을 공격해서 큰 전과를 올리고요. 갑산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후 독립군은 어랑촌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중 10월 26일까지 새벽까지 일본군과 10여 차례의 전투를 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힌트는 6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가 힌트입니다. 자, 6일 동안 10여 차례의 전투가 나오면 우리는 청산리, 대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 시험에서 뭐 표를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아시면 좋다라는. 청산리 대첩은 1920년
청산리에서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 그래서 김자진 장군을 주축으로 해서 홍범도, 안무, 최진동 이분들이 이제 다 합쳐서 일본군과 전쟁을 전개를 했죠.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죠. 1번. 조선 의용군이 활약했다. 1942년 김두봉이죠. 김두봉. 조선 의용군 서해주의계. 자, 두 번째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었다. 한중연합작전은 1930년대 초반. 자, 세 번째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임시정부? 그렇죠. 임시정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윤봉길 한인애국단 윤봉길 의거가 성공한 이유. 자, 4번 독립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였지요. 이것이 청산리 대첩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이 참여한 것은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창설을 한 임시정부의 산하 군대지요. 자, 그래서 40번에 우리가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1번 문제 풀어볼게요. (41번) 가 철도의 부설권을 획득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철도예요, 철도. 자, 지금 보니까 가번이 어디가 있냐. 가번이 그냥 철도를 다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어차피 어디 체크를 한 게 아니고 다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신해주에서 부산까지 신해주에서 서울까지 경의선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경인선이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이 있고요. 원산에서 서울까지 경원선. 죄다 철도죠. 별 철도가 다 있어요. 저 위에도 뚫었고, 자, 이걸 누가 다 뚫어요? 일본 애들이 다 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 철도의 부설권을 획득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왜? 다 철도니까요. 철도는 일본 애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다 달라들어서 다 가져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경제 수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억번. 용암포를 점령하고 강제로 조차하였다. 용암포 사건이 1903년에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에 의해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하죠. 그 이전에 이후에 이때 이제 상황이 있는 것인데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을 놓고 이권 다툼을 하고 있죠. 그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용암포를 먼저 차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 러시아 용암포 사건. 자, 니은번.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하였다. 신미양요죠. 1871년.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어느 나라? 미국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디귿번.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토지를 약탈하려고 했었다. 1908년 일본 놈들이 했다. 1번. 삼국간섭에 굴복해서 랴오등 반도를 청해에 반환했다라는 거죠. 삼국간섭 1895년에 있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번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2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굴욕적인 상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4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오늘은 해외 독립운동단체를 소개하는 첫 시간입니다. 자, 오른쪽. 제가 소개할 단체는 가인데요. 이 단체는 건업회 하면 1911년 연해주. 그렇죠? 독립전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정부의 영토를 띈 것이 무엇이냐? 연해주의 대한광복군 정부죠. 그래서 1914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자, 1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임시정부의 활동이에요. 1919년 임시정부. 그래서 임정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고요. 워싱턴 DC. 자, 두 번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임시정부의 활동이죠. 한국광복군 1940년. 자,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는데 조선 청년
독립단.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도쿄에서 1919년 2월 8일이죠. 28 독립선언을 전개하게 되고, 자, 네 번째. 자, 파리광화의 대표를 파견했다라는 것이 김규식이죠. 김규식은 1919년 신한청년단에서 신한청년단 다 맞아요. 그래서 김규식 파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상설, 이동일 정 부통령이 선임했다. 자, 각각 이상설을 정통령 그리고 이동일을 부통령에 43번 선출된 것이 대한광복군 정부였다라는 것이죠. 자, 43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밑줄 친 학교가 있었던 곳을 지도에서 골라봐라. 학교. 자, 삼원보의 경학사 서간도 설립한 학교에 청년들이 모여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죠? 이것은 신흥강습소예요. 신흥무관학교. 서간도인데 1911년에 만들어지죠. 자, 기억을 더듬다 보면 학생들의 의지가 대단했고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연령은 18살부터지만 더 어린 학생들이 찾아온 적도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과 교육 위에도 군사훈련. 그래서 이 신흥강습소 안에는 신흥무관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신흥무관학교는 언제 이름을 앞에다가 거냐면 1919년에 앞에 이름을 내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학생들이 지친 기숙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학교가 더욱 활기를 띠었던 시절은 지청천, 김창환 등이 합류한 이후고요. 이들 모두 대한제국 무관 출신 학교고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독립군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 독립군들이 무슨 피곤하거나 그런 거 없죠. 일제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라번 서간도 4번이 정답. 4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 그은 한인 청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집 밖으로 나오자 거리가 술렁이면서 평소와는 달랐고 아니나 다를까 호해가 돌고 있었어요. 훈커공원에서 중국 청년이 상하이 사변의 원흉 애들을 다 직사시키고 여러 면을 부상시켰습니다. 얼른 신문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난리가 났었다. 이 청년은 누구냐라는 거죠. 윤봉길이죠. 자, 윤봉길 의사입니다. 1932년 4월 달에 훈커공원에서 의거를 성공리에 진행을 했었다. 1번 대한독립군에 참여하였다. 홍범도 장군. 자, 두 번째 한인애국당에서 활동했죠. 윤봉길 그리고 이봉창 의사도 있었고 자, 세 번째 영릉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양세봉.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 자, 한번 봅시다. 4번. 북만주에서 신민부를 조직하였다. 신민부는 1925년에 3부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대한독립군단도 군단이 이쪽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시에서 참변을 겪고 다시 넘어왔을 때 신민부로 들어갔었다. 자, 다섯 번째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누굽니까? 김원봉. 그래서 의열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가서 이런 여러 가지 학교를 운영하기도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45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밑줄근 만세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어딘데? 이선호 천도교 측에서 인쇄하기로 한 경문이 경찰에 발각돼서 압수당했대요. 야, 경문을 뿌려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자, 큰일이군. 함께 만세 시위를 계획한 다른 단체 간부들도 체포됐다는데 사전에 발각이 됐구나. 그럼 우리만이라도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당초 계획대로 융희 황제 순종의 인산일 때 만세운동 전개해야지. 1926년 60 만세운동이었구나. 그렇죠? 1926년 60만세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사전 체포가 됐는데도 학생들이 전개를 했었다. 순종의 인산일 때 융희
환흥제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1번. 자치론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자, 1920년대 자치론과 이 60만 세 민족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들은 1920년대 친일 행각을 했었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족 반역자지요. 그렇죠. 민족주의 분열, 그래서 타입적 민족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다. 자, 동그라미 2번. 중국의 5.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1919년 만세운동이죠. 3.1운동. 그래서 중국의 5.54 운동 또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까지 영향을 주었다. 세 번째, 광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됐으니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한국과 일본 학생 충돌도 시작된 것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다섯 번째, 자,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것이 60만 세 운동이죠. 이 이후에 바로 전개되는 것이 뭡니까? 민족유일당 운동이잖아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로 1927년 엄청난 합법 거대 단체가 만들어지니 진간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이다라는 거죠. 자, 46번 문제로 갈까요? 자, 다음 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건국. 자, 2절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쭉 읽어보면 뭐 보통선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건국 강령입니다. 그렇죠? 무슨 건국 강령이죠? 1941년에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정부가 만들어진다. 광복이 오고 그때 이제 나라를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강령을 내걸었다라는 거죠. 자, 삼균주의에 기초하지요. 삼균주의 조소왕입니다. 자, 기억번 신채호에 의해 작성되었다. 신채호는요, 의열단 행동강령이잖아요. 조선혁명선언. 그래서 1923년에 작성한 것. 디귿번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했으니 이것이 정답이죠. 자, 디귿번 의열단의 행동방향을 제시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을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서 발표되죠. 당연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 정답은 4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47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5월 10일 전국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선거가 실시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1번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다. 비례대표제는요, 6대 총선거 이후에 여러 차례 시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1963년 처음으로 시행됐으니까 이때 이후라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6.25 전쟁 중에 진행되었다라는 것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가 6.25 전쟁인데 이때 총선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이전이지요. 세 번째, 헌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되었다. 1차 개헌은요, 이때 있었어요. 그래서 1952년에 발췌 개헌이 1차 개헌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고, 다섯 번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것은 뭐 보통 유신체제 정도, 그래서 유신체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50총선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겠느냐?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서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양원제 국회고 53조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원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선제입니다. 자, 71조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 결의안을 가결할 때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이 있었어요. 양원제 국회고 대통령은 간선제고 그렇죠? 민의원이 나와 있고 이것은 제2공화국 때입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있고 나서 과도 정부가 들어오죠. 허정의 과도 정부. 허정의 과도 정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개헌이 돼서 이 개헌의 체제로 육공화국이 1960년부터 1961년 박정희의 군사 정변이 있을 때까지 이 공화국 체제가 유지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윤보선. 자, 총리는 장면. 그래서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모든 정치를 다 하게 되는 것이죠. 1번,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었다.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1964년 비전투부대, 1965년 전투부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65년부터 푸시면 돼요. 박정희 정부. 세 번째, 새마을운동 1970년입니다. 1970년 2차 경제개발 계획 중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에서 시행을 했었죠. 새마을운동. 네 번째, 금융실명제 1993년.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을 했었다라는 거. 다섯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두 차례 있었어요. 2000년에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제1차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제2차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49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근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땡땡신문. 남북이 3호 불가침에 합의했다라는 거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이루어진 이후에 정부는 남북이 화해 불가침 교류 이런 남북 기본 합의서에 체결을 했었다. 지금 다 언제냐면 1991년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때 1991년 노태우 정부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남북한 상호 불가침 유엔 동시가입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1번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야구가 출범하였다. 개막식이 1982년 전두환 정부에서 개막식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다. 1988년.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서울올림픽이 진행이 됐었다. 네 번째, 100억 불 수출이 달성됐다. 수출 100억 불 달성은 1977년이에요. 박정희 정부에서. 다섯 번째,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1970년이죠. 역시 박정희 정부에서 개통합니다. 노태우 정부 여기 있네요. 3번. 3번이 정답. 그렇죠. 노태우 정부 찾는 거니까 3번. 50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근 이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엽서에는 안용복 동상 건립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안용복은 숙종 때에 울릉도와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일본 막부가 인정하도록 가서 따지고 그렇죠? 저기 어느 땅이야? 일본 애들이 저거는 독도는 우리 땅 아닌데요? 그렇지. 조선 땅이지. 근데 왜 니들이 와서 어업 활동을 해?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독도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용복의 숙종 때 안용복의 활약이 여기 나와 있고 있다. 자, 1번. 몽골과의 전쟁 때 임시 수도 강화도로 첨부하잖아요. 강화도. 자, 2번. 영국군이 점령하였다가 철수하였다. 거문도. 3번. 프랑스가 병인바퀴를 구실로 침입했다. 강화도. 자, 4번.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마음대로 지들 편입해놓고 나중에 알려주지요. 자, 5번.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조차를 요구했던 곳이 저령도. 그래서 저령도 조차를 요구를 해서 누가? 독립협회에서 맡게 되죠. 그래서 50번에 4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고급 문제. 우리가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항상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기 전에 항상 풀어보고 가시죠. 불안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기출문제라는 것은 항상 나온 것이 다시 나올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최소한 3회차는 꼭 풀어보시고 풀어봤는데 내가 이제 틀렸다 그러면
그것은 시험장에 가서 나왔을 때 내가 틀린다는 얘기니까 바로 체크를 해두시고 시간이 부족해도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다시 이론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 그 2시간에 걸렸는데 엄청 고생하셨고요. 힘드셨죠? 정리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기원할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자, 이번 시간 수업 하신다고 공부하신다고 고생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4회 때 뵙겠습니다.